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등압면 좌표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관기상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등압면 좌표계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도를 보통 나타낼 때 등압 좌표계에서 나타내지 등고도 좌표계에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기도를 상층 일기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기도를 자세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상층 300헥토파스칼에서 지금 일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8520, 9000, 924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 시간에서 배운 지위 고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직윤균형 그리고 정력학 균형에 대해서 배웠고, 정력학 균형을 배우면서 도입한 양이 파이 지오포텐셜이라는 개념이었죠. 파이 꼴 GZ. 그래서 Z는 파이 오버 G.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배웠는데요. 실제로 일기도상에서 표현하는 식은 사실은 이건 저기압 고기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기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등압면 상에서의 저지위 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외워두셨으면 좋겠는 게 저기압 이꼴 저지위 고도, 고기압 이꼴 고지위 고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좌표계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일기도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체가 사실은 등압면 좌표계에서 지위고도 형태로 저기압, 고기압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종관기상학의 방정식을 고도 좌표계가 아닌 기압 좌표계에서 표현한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등고도 좌표계보다 등압면 좌표계를 사용하면 방정식들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방정식들이 간단해지는 이유는 등고도 좌표계에서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밀도가 방정식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밀도는 왜냐하면 고도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역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압 좌표계를 쓰면 굉장히 몇 가지 방정식들에서 밀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량 방정식이라든지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서 이 밀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간단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편안한 형태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압 좌표계에서의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방정식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사실 등고도 좌표계랑 등압 좌표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수학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등고도 좌표계와 등압 좌표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 유도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등압 좌표계에서의 기압 경도력의 표현식,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 대해, 그리고 연력학 방정식 등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가능하면 암기하시고 그 식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압 좌표계가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U, V, T, P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기상학이라고 하였죠. 뭐 여기다가 습도가 나올 수도 있고 Q, 뭐 프리시피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변수장은 UVTP, 뭐 로우까지 표현해서 이런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어떤 변수를 이렇게 적었으면 이 변수가 어떤 변수들의 함수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U는 사실은 U, X, Y, Z, T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각각을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U를 이 경우에 독립 변수에 종속되는 변수라고 해서 사실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기상학의 변수들은 이러한 독립 변수들의 함수인 것이죠. 사실은 공간과 시간의 함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Z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Z이면 우리는 등고도 좌표계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U를 U, X, Y, Z 대신에 P라고 쓸 수 있으면 이것을 기압 좌표계에서의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라도 좌표계에 따라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과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답은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우리 대기가 정력학 균형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조 증가하는 고도는 이쪽 K 방향으로 갈 때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녹색선 파란색으로 표현된 선인데요. 고도가 뭐 100m, 1000m, 2000m, 3000m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기압은 어떤가요? 기압은 기본적으로 기압이라는 것은 자기 현재 면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의 무게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절대로 무게가 늘어날 수 없죠. 현재 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점점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단조 감소한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좌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조 증가하는 변수이거나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는 좌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을 가지고도 우리가 좌표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X, Y, P를 가지고 기압 좌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 하나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승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U는 미분기호로 표시하면 X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가이죠. V는 Y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가고 W는 Z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가죠. 자, 여기서 Z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기압 좌표계로 바뀌어지면 이 상승 속도는 다른 기호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오메가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이것을 Z 대신에 P를 쓰니까 dP, dT로 정의를 해서 이것을 프레셔 벨로시티, 기압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도는 위로 가면 증가하지만 프레셔는 감소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음수인 경우에 상승 운동이고 오메가가 양수인 경우에 하강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오메가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Z와 P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Z 코디니트에서 프레셔 코디니트로 기압 경도력이 어떤 식으로 서로 바뀌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수학의 영역인데 일반적인 연직 좌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 연직 좌표로서의 기압이 표현되는지는 여러분들께 슬라이드를 제공드리고 요 슬라이드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연직 좌표로서의 기압이 어떻게 기압 좌표계에서 표현되는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이 고도 좌표계에서의 기압 경도력이고요. 이쪽이 기압 좌표계에서의 기압 경도력입니다. 보시면 뭔가 좀 더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밀도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기압 대신에 파이를 사용했죠? 예.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압 좌표계에서는 고도 좌표계와 다르게 기압의 어떤 변화를 지오 포텐셜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기억하시려면 밀도는 없애고 기압 대신 지오 포텐셜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기호상으로는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뜯어보면 파이가 어떤 종속 변수라고 할 때 무엇의 함수일까요? 자, 기압 좌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x, y, p가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3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좌표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을 때 이 P는 300헥토파스칼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X방향으로 나눴으니까 X방향 경도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X방향 기압 경도력이 됩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X방향 기압 경도력. 단지 P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기압 좌표계에서 표현됐을 뿐이다 라는 거죠. 여기 작은 P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압을 고정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붙는 것들은 고정했다라는 거. 즉 파이를 X방향으로 미분하되 Y와 P를 고정하고, 사실 Y도 생략되어 있는 거죠. 미분해라 라는 게 마이너스 파이 오버 X 라는 게 되겠죠. 이것이 기압 경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식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교 좌표계에서 P는 X, Y, Z, T의 함수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은 기압 좌표계에서는 밀도 없이 지오 포텐셜을 X방향으로 미분한 거, Y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벡터 형태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압 좌표계에서 기압 경도력은 등압면에서의 지오 포텐셜의 경도로 측정할 수 있고 밀도가 외향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등압 좌표계에서 기압 경도력을 표현하는 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운 운동량 방정식, 연속 방정식, 연력학 방정식을 등압면 좌표계에서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등압면 좌표계 상에서의 방정식에 익숙해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강의에서 모두 등압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유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보다는 등압면 좌표계에서는 밀도가 생략되고 지오 포텐셜이 기압 대신 사용이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구나를 정도를 이해하셔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수평 운동량 방정식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규모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향력을 벡터로 표현을 하고, 전향력을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벡터 정리하는 법도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향력을 지금 이 두 식을 묶어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형력은 등압면 좌표계건 고도 좌표계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기압 경도력이죠.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에 앞 시간에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를 고정하고 어떤 등압면 상에서의 지위고도의 변화를 지오 포텐셜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밀도가 사라지면서 운동량 방정식이 훨씬 간단하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직윤근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압면 좌표계에서의 기압 경도력을 표현하는 식을 이용을 하면 등압면 좌표계에서 직윤풍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직윤풍, 등압면 좌표계에서 직윤풍에서도 역시 밀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밀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직윤풍의 발산이 0이냐 아니냐를 논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윤풍은 등압 좌표계에서 표시됐을 때는 비발산 바람이 됩니다. 직윤풍은 고도 좌표계에서 표시됐을 때는 밀도의 존재 때문에 비발산이 아니라 발산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각각의 등압 좌표계와 고도 좌표계에서 직윤풍에 대해서 발산 연산자를 적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왼쪽 그림에서는 왼쪽 판넬에서는 제로가 되고 오른쪽 판넬에서는 제로가 되지 않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고도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미분하는 양의 안에 있어가지고 이걸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밀도 때문에 0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등압 좌표계를 사용하는 이점이 여기서 도출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등압 좌표계에서는 자동으로 발산을 했을 때 발산 연산자를 취했을 때 직윤풍이 비발산 흐름이다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등압 좌표계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속 방정식인데요. 연속 방정식을 이제 등압 좌표계에서 유도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어떤 풍선이 바람을 따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할 때 그 풍선의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안 기법을 통할 때 델타 M을 로 델타 V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역학 균형을 잘 이용을 하면 델타 Z 대신에 델타 P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 방정식을 잘 유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압 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유도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를 따라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시면 유도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얻어내는 연속 방정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등 고도 좌표계에서 연속 방정식 기억하시나요? 자, 저는 연속 방정식을 외우고 있는데요. 어떤 박스에서의 매스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질량의 변화, 밀도의 변화, 어떤 박스에서의 밀도의 변화는 박스 양면으로 들어오는 매스 플럭스, 그죠? 우리 이거 매스 플럭스라고 했죠. 매스 플럭스의 발산? 아니, 수렴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자, 요게 무엇이었습니까? 고도 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등압좌표계에서의 가장 놀라운 점이기도 한데요.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량이면 당연히 방정식에 밀도가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등압좌표계에서는 희한하게도 밀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잘 따져보면 프레셔라는 게 이미 정력학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게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현재 기층 위에 존재하는 무게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델타 P 안에 벌써 무게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프레셔 안으로 싹 숨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등압면 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 식의 의미를 유도하는 과정보다도 요 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무엇이죠? 어떤 등압면에서의 그 수평 발산을 의미합니다. 즉 다이버전스 벡터 V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연직 발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공기가 어떤 지역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 지금 상승 운동이 생겨서 상층에는 발산하게 된다. 이 그림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자, 파샬 U, 파샬 X, 파샬 V, 파샬 Y P는 마이너스 파샬 오메가, 파샬 P인데요. 자, 공기가 요 식을 아래쪽에다 적용을 하면 공기가 아래쪽에서 모이면 상승 운동이 생기죠. 상승 운동이 생기고 위쪽에서는 공기가 모이니까 다시 발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요. 가운데에서는 지금 프레셔가 상승 운동이 생기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요 관계를 따져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공기가 등압면 좌표계에서 등기압면에서 모이면 그것은 어딘가로 상승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상승 운동은 또 어딘가에서 또 발산하게 된다. 이런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는 식이다. 즉 공기가 수렴하면 상승 운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밀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연속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간단화된 형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력학 방정식인데요. 연력학 방정식은 뭐 등압면 좌표계건 등 고도 좌표계건 크게 뭐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사실은 기술상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CVDT 마이너스 플러스 PD 알파 이꼴 J DT로 붙이면요.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이것을 일반 역학책에서 자세히 또 배우는 부분인데 정압 비열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P DT DT를 치환을 하고요. PD 알파를 순서를 바꿔서 알파 DP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동일한 방정식이 연력학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CV 플러스 R 기체상수는 CP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쉽게 전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P, dT가 오메가라는 기압좌표계에서 잘 활용되는 그런 형태의 변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연력학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오메가의 경우에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SP라는 파라미터로 보통 사용하게 되면 기호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연력학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사실 뭐 연력학 방정식은 이런 것이 기압좌표계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등 고도 좌표계에 비해서 뭐 크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등압 좌표계는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기상학을 표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좌표계고, 그러한 좌표계에서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면 밀도가 사라지면서 얻는 이점이 상당하다. 연속 방정식과 기압 경도력 등에서 밀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윤풍이 비발산이 된다든지 연속 방정식에서 밀도가 사라진다든지 하는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방정식을 전부 간단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압 좌표계에서의 운동 방정식,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연력학 방정식을 사용해서 준지균 역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